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17번째 시간. 이제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기지개 한번 펴시고, 저도 좀 펴고. 이번 시간에 이제 보고서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 보고서 종류하고 페이지 설정. 시험 출제 빈도가 좀 높아요. 뭐 보고서 종류는 최근엔 좀 많이 안 나오는데, 이 페이지 설정에 대한 부분은 종종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페이지 번호 작성이나 이런 부분은 실기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는 내용 중에 실기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보고서 종류의 첫 번째 이제 차트 보고서, 그 다음에 레이블 보고서, 크로스탭 보고서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차트 보고서는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액세스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이거 우리 앞에서 쓰던 파일인데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고서 보이시죠? 11번. 앞에 있는 내용은 제가 지금 그 강의하면서 썼던 애들을 좀 지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차트 보고서를 만들겠다 하면은요, 만들기 가가지고 이쪽 보고서 그룹에 우리 좀 전에 잠깐 봤던 레이블이라든지 업무 문서 좀 이따 볼 거예요. 우편 엽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차트 보고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보고서 디자인을 눌러주고요. 이쪽에 디자인 탭에서 컨트롤 중에 이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요래 본문에다 그려주면 됩니다. 쿼리에 있는 주문 정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주문 번호, 뭐 내역 번호, 그 다음에 뭐 단가, 수량, 금액, 뭐 이런 애들 항목들 넣어주면 되는데 항목이 너무 많으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 번호, 내역 번호, 요거 주문 번호 빼고 내역 번호 빼고요. 우리 여기에서 회원 아이디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눌러주고 이게 차트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기본 세로 막대형으로 체크해 줄게요. 그리고 다음 눌러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축에 대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통은 세로 축에 금액을 넣고 아래쪽에 판매한 회원 아이디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수량이 합계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축을 넣어주고 다음 눌러서 여기에서 마침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법례하고 같이 차트 보고서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얘는 출제된 적은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레이블 보고서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여러분들 레이블 같은 경우는 폼택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프린텍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문방구 가면은 라벨지라고 해서 주잖아요. 스티커 붙은 거. 얘를 출력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저도 간혹 이 액세스를 이용해서 쓰거든요.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편하고 그래서 주소록을 엑셀로 가지고 있으면은 얘를 엑셀에서 외부 데이터로 이렇게 가지고 와요. 액세스로. 그 다음에 걔네를 가지고 우리 레이블 보고서를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애는 아닌데 이제 실무에서 여러분들 종종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우편 발송용 레이블을 만드는 보고서로서 많은 양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 편리하게 주소를 출력할 수가 있대요. 레이블은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한 것이지만 테이블에 우편 번호와 주소가 없어도 우리가 인쇄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취미생활로 커피를 좀 굽거든요. 커피 굽고 나서 그 종이에다가 우리 이제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할 때도 저희 거 가끔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편한 게 라벨지 회사에서 나오는 라벨지라 하니까 좀 촌스럽다. 레이블 그 제조사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쓰는 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신자명 뒤에 기와 같은 문구를 넣을 수도 있고 레이블의 크기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대요. 레이블 형식은 낱장 용지나 연속 용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 만들기에서 보고서에서 레이블을 클릭한대요. 추가 가능한 필드의 개수는 10개고요. 텍스트, 숫자, 날짜, 통화, 예, 아니요, 첨부 파일, 데이터 형식 필드만 추가할 수가 있대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텍스트나 날짜, 시간 정도 이 정도 넣을 수가 있겠죠. 뭐 예, 아니요도 간혹 넣을 수도 있겠네요. 자, 메모나 OLE 개체 또는 하이퍼링크 데이터는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를 완료한 뒤에 레이블 보고서 디자인 보기에서 추가를 해야 된대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요 위에 보시면은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 눌러보면은 각각 그 크기가 있어요. 크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국식 있고 미터법 있는데 미터법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제조업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폼택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넘버가 있잖아요. 이놈으로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하고 뭐 사용자 지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다음 눌러주고 여기에 이제 글꼴하고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약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약간 키워주면 되겠고 글꼴 두께나 기울임꼴 뭐 이런 옵션들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텍스트 색깔도 변경을 할 수가 있네요. 다음 눌러주고요. 우편물 레이블을 어떻게 지정하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필드를 선택하세요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주소가 있으면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보니까 배송 주소가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보통은 받는 배송 업체나 아니면은 제품명 아니면은 뭐 수령인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뭘로 해볼까? 그냥 제품명 넣는 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또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 이상의 필드를 기준으로 우편물 레이블 값을 정렬할 수가 있대요. 뭐 이 녀석을 가지고 정렬을 해줄게요. 그리고 인쇄할 우편물 레이블 미리 보기 이렇게 디자인 수정 있는데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미리 보기 눌러보면은 우리 라벨치에 주소 간단하게 나오고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우리가 라벨치를 좀 작은 거 주소용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요런 애다. 그냥 간단히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엔 크로스텝 보고서예요. 얘도 뭐 잘 출제되는 애는 아닙니다. 실기시험에도 나오지도 않고요. 크로스텝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하는 보고서래요.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진 보고서로 각각 열마다 그룹 머리끌, 바닥글, 세부 구역 등이 표시가 되고 보고서를 가로, 세로 방향으로 그룹화하고 그룹화한 데이터에 대한 합계, 개수, 평균 등의 계산을 수행한 보고서래요. 크로스텝 보고서의 본문에는 텍스트 상자를 배치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크로스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로스텝 쿼리를 이용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쿼리를 하나 우선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만들기 가서 우리 쿼리 디자인 가고요. 이쪽에 있는 쿼리 가지고 이용해 볼게요. 추가해 주고요. 기억나시죠? 행 머리글은 여러 개 넣을 수 있지만 열 머리글이나 값은 하나씩밖에 못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주문 번호 다음에 회원 아이디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품 코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수량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우리 크로스탭 눌러줘가지고 항목 만들어주고요. 주문 정보가 행머리끌, 제품 코드가 열머리끌, 수량이 값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수량은 뭐로 할까요? 합계로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닫기 눌러서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크로스탭 열어보면은 뭐 좀 엉망이긴 하지만 이렇게 크로스탭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고요. 보고서 하는데 여기에서 보고서 마법사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여기 될란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에 쿼리의 크로스탭을 가지고 우리가 주문 번호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은 없나 봐요. 그래서 얘네 밑에 있는 값들을 한번 다 넣어볼까 이렇게 들어가지나? 뭔가 좀 이상한데 그룹 수준은 얘로 추가해주고 그냥 다음 마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뭐 나오기는 했는데 얘가 크로스탭으로 나온 건지 어쩐 건지 크로스탭 나왔네요. 그렇구나. 페이지 설정해가지고 얘를 가로로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항목들이 좀 너무 많아서 주문 번호 행머리끌 위쪽에 무슨 주문 코드인가 봐요. 그래서 요거 열머리끌 그 다음에 값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이 표시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닫기 눌러주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업무문서 양식 보고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나 이런 걸 간단하게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애예요. 뭐 어려운 애는 아니고요. 그래서 얘도 저장하지 말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업무문서 양식 마법사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요즘에는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지만 거래명세서로 합시다. 거래명세서는 실제로도 많이 작성하니까. 다음 눌러가지고 날짜 여기에다가 뭐 날짜에다가 바운드 필드를 한대요. 그래서 날짜는 날짜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크로스탭 요거가 선택이 돼서 쿼리에 주문 정보 가져갈게요. 날짜는 날짜 뭐가 있을까? 주문일 받는 사람은 여기에서 회원 아이디 뭐 책 번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항목을 넣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 업체가 있는데 한 번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하겠다. 지금 이상하게 나오긴 했지만 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업무문서 양식이에요. 뭐 세금계산서도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한번 필드를 또 선택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야? 내역번호 번호 뭐 이렇게 하고 1년 번호도 쓰래요. 모르겠어 그냥 아무거나 넣자.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여기 쭉쭉쭉 있고 다음 눌러가지고 뭐 월일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문일 넣고 품목은 뭐 여기에서 제품 코드로 넣고 규격은 뭐 내역번호로 할까요? 자, 수량은 우리 수량 있었죠. 단가도 있었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눌러주고 다음 마침 눌러주면은 계산서 형태로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우리가 만들 때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쓰이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문제가 이게 세부적으로 뭘 어떻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업무문서 양식 보고서가 뭐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자, 실기에 출제되지도 않고 그냥 어떤 건지만 아시고 나중에 실무에 써먹으면은 장땡이고 아니면 말고
자, 다음 중 크로스탭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크로스탭 보고서의 본문에 행 머리글과 열 머리글에 사용할 레이블을 배치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우리 텍스트 상자를 배열한다 그랬죠. 레이블은 단순하게 문자열만 표시하고요. 텍스트 상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해당하는 값이 표시가 되니까요. 됐죠? 나머지는 앞에 우리 본문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본문을 구성을 할 때 얘네 보기 가지고 하거든요. 자, 다음 중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를 이용한 레이블 보고서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레이블은 우편물 발송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출력할 때 데이터에 우편번호와 주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죠. 우리 레이블 할 때 보면은 레이블을 꼭 주소만 할 때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재물조사라고 하나요? 그 뭐 기업체 내에 있는 책상이 몇 개, 의자가 몇 개 이런 것도 우리 레이블로 출력해서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편번호와 주소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됐죠? 요거는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다음 중 디자인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거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 요약 정보 표시라고 하는 애가 나와 있네요. 얘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밀어서 이렇게 볼게요. 머리글 바닥글 요약 정보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 페이지 머리글 보고서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 뭐 이렇게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봤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건 하나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보고서 머리글이나 바닥글에는 우리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표시할 수 있고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에는 그게 안 된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보고서 머리글에는요 이런 페이지 번호나 날짜, 집계 정보, 누적, 합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페이지 번호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뭐 날짜 같은 경우는 보고서 머리글에 쓰고요. 저 페이지 번호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쓸 수가 있을까요? 페이지 바닥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죠. 그리고 날짜 및 시간은 이게 디자인 탭에서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페이지 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애는요. 페이지 번호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거예요.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고요. 전체 페이지 수는 페이지지예요. 그리고 얘네는 대괄호로 묶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아주 뭐 그냥 한 회차 문제 하나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매 회마다 출제가 되거든요. 거의. 자, 그래서 우선은 한번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니까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뭐 이게 뭐 많이 생겼다. 그죠? 이런 거 다 지워주고 주문 현황 가지고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북. 자, 위에 보시면은요 페이지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모양이 있어요. 그냥 현재 페이지만 보여주기도 하고 전체 페이지, 현재 페이지가 어디냐. 페이지 아래쪽 바닥글에다 표시한다. 맞춤은 뭐 오른쪽에다가 한다. 이렇게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이 페이지 바닥글에 표시가 되겠죠. 자, 날짜 및 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보고서 머리글 쪽에 표시를 해요. 여기 이미 이제 작성일이라고 있는데 날짜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보통은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죠. 시간은 표시를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에 데이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냥 데이트라고 하면 날짜만 표시가 되는 것이고 여기 속성에 가보시면 간단한 날짜라고 돼 있어요. 얘가 간단한 날짜거든요. 좀 전에 우리가 선택한 게. 이쪽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집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여기 보이시죠? 그룹 바닥글에 보통 쓰고 얘네를 보고서 바닥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보고서 바닥글에도 얘네가 표시가 됩니다. 대신에 여기에 본문 밑에 있는 그룹 바닥글에 있는 애들은 각 그룹의 총 금액의 합계가 나오고요.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건 전체 보고서에 대한 합계가 나와요. 똑같은 함수식이지만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한번 볼게요. 열어보시면은 위치 날짜 좀 잘렸네요. 이게 잘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공간이 작아서 그러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공간이 작진 않은데 이 텍스트 상자가 작거나 그러면 잘리긴 합니다. 이렇게. 또 잘리면 안 되는데 안 잘렸군요. 자, 이게 그룹 바닥글에 나오는 애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얘는 지금 뭐예요? 페이지가 여러 장인가 봐요. 그래서 페이지 2-1 페이지 나왔고 2-2 페이지 나왔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총 주문 금액이라 그래서 얘는 보고서 바닥글에 작성이 되네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페이지 번호 작성하는 건데요. 이 한번 볼게요. 우선은 전체 페이지가 5래요. 전체 페이지라고 그랬죠? 전체 페이지는 우리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페이지즈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현재 페이지는요. 네, 그냥 페이지 이렇게 한다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 다운표 친 애들은 문자예요. 그리고 앰퍼센트는 문자열을 연결하는 애들이죠.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페이지니까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 그리고 페이지즈는 5페이지. 그리고 얘네 문자열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네도 문자열 연결되는 거니까 뒤에 페이지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1/5페이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보고서 페이지 번호 컨트롤에 입력된 컨트롤 원본을 참고해서 결과를 작성하시오. 단 전체 페이지는 5페이지고요. 현재 페이지는 1페이지래요. 자, 여기에 이 따옴표 친 애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래서 페이지 표시가 된 거고요. 이렇게 대괄호 친 애만 페이지가 표시가 됩니다. 얘는요, 단순하게 현재 페이지 1하고 앰퍼센트 페이지 줬으니까 1페이지가 나오고요. 자, 페이지에 1페이지고요. 앰퍼센트 슬러시 5 앰퍼센트 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포맷문 주고 이렇게 주게 되면은 포맷문은 형식을 나타내요. 우리가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나중에 많이 쓰게 될 겁니다. 폼에서도 많이 쓰고 보고서에서도 많이 쓰는데 실기 시험 문제에 꼭 한 번씩 출제되는 애예요. 자, 포맷문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지 주면 1페이지인데 얘네가 땡땡 0 주면 우리 표시 형식 기호에서 엑셀도 그렇고 액세스도 그렇고 이 0이라고 하는 건 자릿수로 강제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01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됐죠? 다음에 집계 정보가 나와요. 집계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서의 머리글 바닥글의 함수를 이용해서 레코드의 개수 합계 평균 이런 것들 나타내는 거고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그룹 머리글 바닥글,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 집계 정보를 입력하면 페이지별, 그룹별 얘네들이 나오게 된대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왔는데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에는 이 집계 함수를 쓸 수가 없어요. 페이지는 표시 가능하지만, 그죠?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만, 디테일하게 쪼개자면은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에는 페이지, 그 다음에 그룹 머리글 바닥글,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에는 집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자, 여기다 한번 수정을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에는 페이지별, 페이지 번호를 출력할 수 있고 그룹 머리글 바닥글 이쪽에서는 집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그룹별 보고서별 집계 정보가 표시가 된다. 됐죠? 자, 페이지는 우리 앞에 시간에서 봤듯이 페이지 번호 외에 우리 이 집계 함수는 쓸 수가 없었잖아요. 요것만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우리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누적 합계라고 하는 거는 보고서의 레코드나 그룹별로 누적 합계를 계산하는 기능으로 보고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여기에다가만 적용할 수 있대요. 요거 이제 실기시험에 뭐 자주 출제돼요. 뭐 1년에 10번 시험 보면 한 2번 정도, 자주라고 할 수는 없나? 2-3번 정도 출제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금액 있잖아요. 아니면 수량 가지고 해볼까요? 네, 수량의 누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거를 좀 옆으로 빼고요. 옆으로 좀 빼주고요. 여기다가 텍스트 상자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얘가 텍스트 상자죠. 위쪽에다 그려가지고 우리 레이블은 좀 지워주고 갈게요. 레이블 지울 때는 여기에 왼쪽 모서리, 요 위쪽 모서리를 딱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넣어주면 되냐면 저기 있는 것처럼 수량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얘 위치는 본문의 위치에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테두리 더블 클릭해 가지고요. 이쪽에 보면은 아마 데이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적 합계해 보면은 뭐 그룹별로 누적 합계할 수도 있고요. 전체 모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적 합계 이렇게 적용을 해주게 되면 얘도 가끔 출제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누적 합계가 다예요. 첫 번째 행에서는 10이고요. 두 번째 합계 나온 거는 이거 두 개를 합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니까 14개, 이렇게 하니까 21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밑에서 우리가 본 애는 여기다 는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인덱스가 나와요. 인덱스가. 순서대로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번엔 모두로 해볼게요. 얘네가 번호가 1, 2, 3, 4, 5, 6, 7, 8, 9, 10 총 레코드 개수를 순서대로 번호를 매깁니다.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나중에 실기에서도 얘네는 배울 거예요. 그룹을 선택하면 동일한 그룹 내에서만 되고요. 전체 하면 보고서 전체에 대해서 합니다. 아니오를 하면은 레코드 원본으로 그냥 그 값이 표시가 되겠죠. 자, 모두를 선택하면 그룹에 관계없이 필드 전체 값이 보고서에 대해서 걔네가 쭉 나열이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거래처별로 그룹이 설정된 매출 내역 보고서에서 본문 영역에 있는 txt 순번 텍스트 상자에다가 거래처별로 매출의 순번을 표시한대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애네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컨트롤 원본 속성을 는으로 하고요. 누적 합계 속성을 여기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쭉 보니까 그룹이 설정된 여기에서 본문 영역에 한다고 그랬는데 해당 거래처별로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거래처별이니까 그룹별로.
그래서 누적합계 속성은 그룹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뭐 공식이니까. 다음 중 전체 페이지는요 100이고요. 현재 페이지는 10일 때 페이지 정보로 표시하는 식과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요래해주면은 현재 페이지가 10이고요. 전체 페이지가 100이니까 얘는 현재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10 나오네요. 맞아요. 여기 10이죠? 앰퍼센트 페이지 붙는 거예요. 아, 선생님 띄어쓰기 안 하나요? 네. 띄어쓰기를 하려면 요 앞에다가 공백을 줘야 돼요. 요 따옴표 사이에다가. 그럼 얘가 띄어집니다. 안 그러면 붙어요. 자, 얘네 우리 강제로 할당한다 했죠? 그래서 0, 1,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고. 얘가 지금 현재 페이지가 10페이지고요. 슬러시 페이지지 하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과 같이 페이지 번호를 출력하고자 할 때 옳은 수식은 그랬어요. 얘가 전체 페이지잖아요. 그죠? 전체니까 앞에가 페이지즈가 나오면 되겠네요. 앰퍼센트 페이지 중이 들어가면 돼요. 페이지 중. 그런데 우리 문자열에는 항상 뭘 준다 그랬어요? 네, 따옴표로 묶는다. 따옴표를 안 묶었네. 아웃. 얘만 맞습니다. 다음 중 전체 페이지가 5페이지고요. 현재 페이지가 2페이지라고 했대요. 시거 결과가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냥 페이지 주면은 뭐가 나올까? 2만 나오겠죠. 얘는 2페이지 나오겠죠. 이 결과라고 하는 거 그냥 읽으면 안 되겠다. 헷갈릴 수도 있게 이렇게 해놨네. 여기에 이제 화살표도 있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면 얘는 2페이지 나오겠고, 얘 같은 경우는 2페이지 중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왜? 페이지즈로 해야죠. 이럴 때는. 이게 5중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은 강제 할당하기 때문에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페이지니까 현재 페이지가 2니까 002가 나오겠죠. 자, 다음 중 보고서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는 컨트롤에 입력된 컨트롤 원본과 그 결과가 모두 옳은 것은 단 전체 페이지는 5래요. 5페이지래요. 좀 전에 우리가 예제로 봤던 아이예요. 자, 얘는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앞에 페이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 잘못됐네. 그냥 딱 봐도. 얘는 지금 현재 5페이지라고 했나요? 현재 전체 페이지만 알려줬고 현재 페이지는 안 알려줬네. 그럼 1페이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래서 얘는 맞고요. 자, 얘도 1 슬러시 5페이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1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얘는 잘못 나온 거고. 이렇게 되면은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답이 맞는 애는 B하고 D 이렇게 두 가지가 맞겠네요. 됐죠? 이게 문자열이니까 맨 앞에 페이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옴표하고 대괄호하고 구분. 이것만 알면 되지 뭐. 자, 이번에는 보고서 페이지 설정이에요. 보고서에 페이지 설정을 하는데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옵션에 있고요. 페이지고 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다 열 탭이네요. 열 탭의 열 크기에서 본문과 같게는 열의 너비와 높이를 보고서의 본문의 높이와 너비에 맞게 하는 것이다. 열 탭의 열 레이아웃은요. 레코드의 배치 순서를 설정하고요. 행우선, 열우선 두 가지를 제공을 해요. 자, 열 탭의 눈금 설정의 열 개수는 한 페이지에 출력할 열의 개수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열 탭에서 지정한 눈금 설정과 열 크기에 비해서 페이지의 가로 크기가 작은 경우 아래와 같은 오류 메시지를 자주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예요. 구형 너비가 페이지보다 넓고 추가 공백에는 항목이 없어서 일부 페이지는 공백으로 그냥 백지로 출력이 된다 이 얘기예요. 예전에는 종종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많이 안 나오네요. 디자인 보기에서 좀 작업을 좀 해줄게요. 필요 없는 애들 좀 해주고 얘네를 좀 줄여줘야지 얘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줄여줄게요.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새로 눌러보면은 선들이 있는데 선들도 한 번에 이게 줄이면은 선 같은 경우는 좀 삐뚤어지거든요. 삐뚤게 나와도 이해 바랍니다. 자, 닫기 눌러서요. 주문 현황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인쇄 열어보고요. 페이지 설정에서 우리 열 탭을 본 거예요. 자, 우선 열의 개수는요. 2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얘가 열이 이게 지금 하나잖아요.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얘를 페이지에서 가로 보기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로 선택 열 2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두 개 열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 열 레이아웃을 할 수 있는데요. 행방향은요. 이렇게 다 가고 다음에 이렇게 가요. 열 우선은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뭐 여기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네. 여기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 행우선, 열우선. 본문과 같게 하면은 본문하고 같게 해서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표시가 되네요. 그리고 열에서 보통 이제 또 행 간격도 있는데 행 간격을 주면은 요 행의 간격이 본문의 행 간격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행 간격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나게 되겠죠. 0, 키보드에 0이 안 눌렸네요. 이렇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인쇄 옵션 탭에서 데이터만 인쇄하면은 데이터만 나온다고 얘기했죠? 여기에서 우리 인쇄 옵션에서 데이터만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 특정 양식이 미리 있는 인쇄지에다가 인쇄할 때는 이렇게 한다. 자, 페이지 탭에서는 인쇄할 용지하고 용지 방향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보시면은 페이지에서 가로로 할 건지 세로로 할 건지 페이지 용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다 라는 거 보셨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페이지 설정 창에서 데이터만 옵션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인쇄되는 거는요, 텍스트 상자에 표시된 값만, 즉 데이터들만 우리가 쭉 인쇄가 됩니다. 다음 중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열 탭이네요. 열 탭의 열 크기에서 본문과 같게는 우리 좀 전에 봤던 문제고요. 자, 열 탭에서 지정한 눈금 설정과 열 크기에 비해서 열의 크기에 비해서 페이지 가로 크기가 작은 경우에 자동으로 축소된다 그랬는데 이 본문과 같게 요거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잘못됐네요. 인쇄 옵션 탭에서 레이블 및 컨트롤 테두리 눈금선 등의 그래픽은 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 인쇄 옵션이었나요? 여기서 데이터만 하면 되겠죠. 좀 전에 봤던 지문이고요. 다음 보고서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 열로 구성된 보고서를 인쇄할 때는 열 탭에서 우리 열의 개수와 행 간격, 열 넓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인쇄 옵션에서 탭 보고서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에 여백을 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인쇄 옵션에서 우리 여백을 설정할 수 있대요. 나중에 이제 뭐 다 보시게 될 텐데 이쪽에 보시면 인쇄 옵션에서 이렇게 상하 좌우에 대한 여백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페이지 탭에서 보고서 인쇄할 범위로 인쇄할 페이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보고서에서는 지금 인쇄할 페이지를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네요. 어디만 인쇄하겠다는 건 없네요. 이게 보세요. 페이지에 가도 용지 방향만 나오고 크기만 나오고 프린터만 나오지 인쇄 영역은 안 나오네요. 맞습니까? 네. 인쇄 옵션 탭의 데이터만 인쇄를 선택하면 요것만 상자 같은 요런 것들은 표시하지 않는다. 보고서에서 데이터 형식에 대한 것들 한번 볼게요. 우선은 데이트 이제 제너럴 기본이에요. 기본 날짜는 연월일 오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세한 날짜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미디움은 이렇게 되고 쇼트 데이트는 이렇게 표시가 된대요. 타임은 롱, 미디움, 쇼트 이렇게 돼서 자세한 시간은 오전 다 표시가 되고요. 얘는 미디움은요 시분만 표시가 되고요. 쇼트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 뭐 의미하는 거냐고요? 요거 의미하는 거 요거. 그래서 디자인 보기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형식에 가보시면은 간단한 날짜부터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날짜, 보통 날짜, 이게 디테일이죠. 그리고 보통 저너럴한 거고 간단한은 쇼트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날짜는 오전, 오후 10분 초 다 나오고 보통은 오전, 오후하고 10분만 나오고 간단한 거는 그냥 콜론으로 구분을 해준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셔요. 포맷문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맷에서 데이트 해가지고 YY 이렇게 MM월 이렇게 하면은 연두자, 월두자 이렇게 두 개가 표시가 된다. 이거 아시면 되겠고요.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0.0 이렇게 하면은 소수점 한 자리 강제 설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앞에 여기 정수 부분 0은 이거 한 자리니까 요거 0만 표시 아니요. 앞에 있는 거는 자릿수가 강제 할당 되더라도 앞에 자릿수가 크면 다 표시해야죠. 자르면 안 되죠. 자, 요건 앞에 소리가 봤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포맷 데이트 이건 날짜예요. 그래서 MMM 하면은 엑셀하고 똑같습니다. MMMM 하면 January 이렇게 하면은 약자 MM 하면 01 이렇게 날짜가 이렇다고 가정했을 때. 자, 문제 봅니다. 보고서 바닥글의 입력란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하고요. 타임 했어요. 시간을 주는 거군요. 롱 타임 하니까 자세한 시간이네요. 그래서 오전하고 초까지 다 나오는 요 놈이네요. 선생님 이거 시험 출제됐는데 외울까요? 아니요. 자, 이건 우리 앞에서 봤던 문제네요. 똑같은 문제군요. 자, 얘는 똑같은 문제니까 보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같은 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봤으니까요. 자, 다음 중 테이블에 입력된 날짜 필드 값을 이렇게 년, 월, 일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간단한 날짜 찍어보면은 이렇게 하이픈으로 구분되어 있는 애가 간단한 날짜예요. 자, 보고서 보기 형태는 우리 보고서 보기는 인쇄 미리 보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실행을 하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얘가 디자인 모드 상태고요.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인쇄 미리 보기 상태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보고서 보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데이터가 모두 나와요. 쭉 구분 없이.
레이아웃 보기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얘는 값도 볼 수가 있고요. 얘네를 미세하게 조절도 가능해요. 그래서 레이아웃이 뭐예요? 틀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배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자동화 실기 가면 얘네 써먹습니다. 컴마 실기에서는 안 쓰고요. 디자인 보기 하면은 디자인을 할 수는 있는데 해당하는 값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표시되는 값들과 그 거식이 뭐예요? 배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레이아웃 보기 이런 애가 있다. 인쇄 미리 보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는 디자인 보기, 레이아웃 보기는 보고서 보기와 디자인 보기를 혼합한 형태다. 세부적으로 다듬을 때 사용한다. 실제 보고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열 넓이를 조정하거나 그룹 수준의 합계를 추가할 수도 있대요. 필드 목록창을 이용해서 원본에 사용하는 데이터나 필드를 넣을 수 있대요. 보여줘야지 뭐. 기존 필드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해가지고 필요한 애들을 이렇게 금액이 있죠. 그럼 단가가 없나? 그럼 단가를 이렇게 추가해주면은 여기 단가가 추가가 되고 얘네를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겠죠. 배치하는 작업 자체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네요. 해보니까 막 손댈 게 너무 많은데. 네. 그래서 얘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보기 형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보고서 보기는요, 인쇄 미리 보기와 비슷하지만 페이지 구분 없이 한 화면의 보고서 쭉 나열한다.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이 용이하며 보고서가 인쇄되었을 때 같은 모양. 인쇄 미리 보기. 디자인 보기는요, 삽입된 컨트롤의 속성 및 맞춤, 위치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 내부의 값은 볼 수 없다. 자, 레이아웃 보기는요, 보고서와 인쇄 미리 보기 등을 혼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 사용한다 그랬는데, 데이터를 임시 변경하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을 변경할 때 쓰는 거예요. 데이터를 변경할 때는 테이블에 가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 많은 내용을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제 페이지 번호 먹이는 것하고 포맷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보고서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누적합계 하는 거 있었잖아요. 누계 하는 거. 그것도 하나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